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맘대로 책보기란 이름으로 비정기적이지만 읽는 책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영상도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대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영상 공부방이란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영상에 관련된 좋은 책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 저도 전보다 더 많이 책을 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어림없는 소리!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 맘대로 분석하기라고 글을 몇 편 쓴 적이 있는데요. 영화의 분석은 글로 쓰다가 책의 분석은 정작 영상으로 만들게 되니까 이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책에 이어서 마음대로 분석하기 했던 이야기들도 영상으로 한번 옮겨볼 생각입니다. 꼭 영상 관련 책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좋소! 블로그에서 쓴 마음대로 분석하기처럼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책에서 좋았던 내용들과 떠오른 생각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하는 제 깜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영상은 책을 고르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책은 로랑 티라르라는 분이 21명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 거장의 노트를 훔치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단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등을 이용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목차인데요. 우리나라에 2007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난 책이기도 하고 원서를 보시면 200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꽤 오래된 책입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더 전이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작고하신 감독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감독들의 이름도 보이시겠지만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의 이름도 보이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요. 한 시대를 풍미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극도 되게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책 원서의 제목을 보시면 Leçon de cinéma. 영화 수업, 영화 레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도 이런 인터뷰들을 하고 나서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영화를 찍었고 현재까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도 막 엄청 책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 앞서 말한 대로 이런 영상을 핑계 삼아서 저도 책을 더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책을 처음 소개한 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이 되게 쉽게 읽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뷰집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딱딱하지 않게 쓰여진 편이고요. 게다가 영화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수업 형식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따뜻한 시선도 많이 보이는데요. 재능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장들이 영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감독들의 연출 기법,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방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작가 역시 서문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배운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단편 영화를 찍을 때 시드니 폴락의 조언을 응용해서 다른 배우들 앞에서 어떤 배우에게 연기를 지시하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개개인의 인터뷰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내용이 되게 알찹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장, 전통을 깨뜨리다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전통을 깨뜨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부어맨, 시드니 폴락, 클로드 소테라는 세 감독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아주 보수적인 환경에서 영화를 시작했지만 그 전통을 깨면서 거장이 된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작가주의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에 작가가 된 감독들의 인터뷰라고 합니다. 존 부어맨 감독이 한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인터뷰 내용에는 배우와 협업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반복 촬영도 많이 하지 않고 테이크를 많이 찍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우들로 하여금 카메라가 돌아갈 때면 언제나 그 장면이 영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어서다 라고 하는데요. 온갖 각도에서 반복 촬영을 하면 분위기가 야 이건 아무래도 영화에 쓰이지 않을 거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 라는 식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이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 아마 집중력과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촬영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 6mm 테이프를 쓸 때는 다시 돌려보고 테이프의 끝점을 다시 맞춰놔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맞으면 나중에 캡처해서 파일 만들 때 그 부분이 끊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꽤 귀찮은 일인지라 촬영 때 찍는 순간에 집중하고 좀 덜 돌려보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테이프를 쓰던 시절은 그나마 돌려볼 수라도 있는데 필름은 현상과 인화를 해서 영상기에 놓고 돌려야 볼 수 있습니다. 찍고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컷 한 컷을 찍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 역시 파일로 직접 저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바로 돌려볼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컷을 남발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사진만 해도 필름 쓸 때는 그러기 힘들었는데 디지털 파일로 찍으면서 좀 많이 찍는 경향이 있죠. 여행 가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정리할 엄두도 나지 않는 경험들 아마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NG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재촬영을 해야 되지만 언제나 그 장면이 영화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찍는다는 마음가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솔직한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찍으면 편집실에서 컷이 모자라서 후회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해결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구경이 긴 렌즈로 모든 씬을 조심스럽게 찍는 촬영 기사를 한 사람 기용했다고 합니다. 이 필름은 편집 시에 필요할 때만 현상에서 썼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기본은 하나의 시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하나의 시점에 집중한다는 표현을 보면 밀도 있는 현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재미있는 내용도 많으니까요.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은 장으로 묶였는데 바로 다음 시드니 폴락 감독은 정반대로 반복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화씬에서 많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배우와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연기가 나오도록 계속 유도를 하면서 찍는다는 거죠. 어느 방법이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답을 말해주는 책이라기보다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독자가 취사 선택하도록 만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스로 선택. 시드니 폴락 감독의 인터뷰는 되게 기본기를 강조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고 원한다면 규칙을 모두 깨뜨릴 수 있지만 그 전에 기초 문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좀 강한 어조로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문장의 바로 앞에서 기초 문법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보이는 물체를 그대로 그릴 실력이 안 돼서 추상화만 그리는 화가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만 좀 짤막하게 줄여서 말해보자면 긴장을 조성하고 싶으면 균형을 깨야 되는데 먼저 균형 잡힌 프레임이 뭔지 알아야 깨지. 혹은 감독은 영화마다 실험을 해야 되지만 기본을 알고 그걸 뒤집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본질적인 것 아니오? 그리고 조금 더 실제 제작에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데요. 본인이 와이드 스크린을 즐겨 사용한다면서 와이드 스크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와이드 스크린의 목적이 넓은 배경을 촬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긴장과 움직임이 아주 많게 프레임을 구성하고 공간감이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화면도 실내인데 이런 와이드 스크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드 스크린을 쓰면 클로즈업을 찍을 때도 두 사람 뒤에 배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앞쪽 화면, 전경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반영으로 배경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배경도 영화의 기본 주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감독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 배우들에 대한 관점이나 처음 시작하는 감독들을 위한 말들도 재밌는 내용입니다만 너무 많은 내용들을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통을 깨트리다 장의 마지막 감독은 클로드 소테 감독입니다. 이분의 인터뷰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가지는 모호함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한편 제작 단계에서 필요한 명확함 역시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아닌 분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모호함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소제목들을 보면 대사로 전달되지 않는 생각, 모든 것은 본능에 기초한다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는 어떤 것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본인이 16살이 되어서야 글을 깨쳤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모호함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고 다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모호함만 가지고 있으면 거장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영화는 꿈이지만 현실로 만들어진 꿈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자신이 가진 자유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 영화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감독의 작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제적인 요인이다 라는 말에서처럼 영화를 제작하면서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와 카메라의 위치를 잡는 자신의 방식이나 연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붙는 경우 때문에 영화 전체적인 시각 스타일을 바꾼 경험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앞서 모호함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현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방법론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훌륭하게 만듦.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깊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호함이 창작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
한편 제작 단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영화를 이끄는 감독의 입장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방법론을 이야기해 주는 것,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책에 있는 6개의 장 중에 한 장, 그것도 그 장에서 제 기억에 남는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거장들의 노하우가 담긴 인터뷰집이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